아마도 성로도에 있는 보문사를 찾아 길을 나섭니다. 위포항을 지나 성로대교를 건너고 있습니다. 바다 위를 가로지르는 다리를 지나며 성로도로 들어섭니다. 해안도로를 따라 달리다 보니 오른쪽으로 예전에 맥포리와 성로대교 영상을 촬영하면서 소개했던 카페가 보입니다. 보문사 주차장에 도착해 차를 세우고 먼저 점심 식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메뉴는 산채비빔밥입니다. 여행지에서 먹는 한 끼는 언제나 기대가 됩니다. 식사를 마친 뒤 보문사로 천천히 걸어 올라갑니다. 입구에 있는 일주문 옆에서 입장권을 구매한 후 본격적으로 오르막길을 오릅니다. 거리는 길지 않지만 경사가 제법 가파른 편이라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걸어봅니다. 오르막길이 조금 힘들어질 즈음 드디어 보문사 경내에 도착했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들이 먼저 반겨주는 것 같습니다. 경내를 둘러보며 천천히 걸어봅니다. 커다란 붓과 연장대, 범종을 살펴보고 절 곳곳의 풍경을 눈에 담아봅니다. 담장 너머로 펼쳐진 바다, 풍경이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답답했던 마음까지 시원하게 뚫어주는 듯한 풍경입니다. 아래쪽을 내려다보니 장독대가 줄지어 놓여 있습니다. 옆에는 공양실이 자리하고 있어 공양 시간이 되면 많은 분들이 이곳에서 식사를 합니다. 저 역시 예전에 공양을 먹어본 적이 있습니다. 동무소 아래층에는 공양실이 있습니다. 경내 구경을 마친 뒤 마해관 세음 보살상이 있는 곳으로 계단을 오릅니다. 보문산 여러 번 방문했지만 이상하게도 마해관 세음 보살상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오늘은 처음으로 그 모습을 직접 만나러 갑니다. 주변 풍경을 감상하며 천천히 걸었더니 어느새 도착했습니다. 산 중턱이라 꽤 멀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금방 올라왔습니다. 멀리서 바라보던 모습과 가까이에서 보는 모습은 또 다릅니다. 이곳에서는 정성껏 기도를 드리는 분들도 보이고 바다를 바라보며 경치를 즐기는 분들도 보입니다. 시원한 바람이 계속 불어 더위도 있게 만듭니다.
바로 아래에는 전망대가 있고 소를 판매하는 곳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내려가는 길에는 전망대에 잠시 들러봅니다. 이곳에서는 또 어떤 풍경이 펼쳐질지 궁금했는데 기대했던 만큼 멋진 바다 전망을 보여줍니다. (290년의) 세월을 품은 느티나무 뒤로는 (600년을) 견뎌온 향나무가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편에는 보문사의 시작과 깊은 인연이 있는 석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649년 어부들이 그물에 걸려 올라온 불상을 이곳 동굴에 모시면서 시작되었다고 전해지며 지금까지도 많은 불자들이 찾는 신성한 공간입니다. 절의 건물들을 다시 둘러보며 주차장 방향으로 내려갑니다. 올라올 때도 쉽지 않았지만 내려가는 길 역시 경사가 있어 발걸음을 조심해야 합니다. 그렇지. 산길에 만나는 소나무들도 유난히 멋스럽게 느껴집니다. 소나무 숲길을 따라 걷다 보면 어느새 일주문이 다시 모습을 드러냅니다. 차장 주변에는 강화도를 대표하는 먹거리인 순무김치와 밴데기를 판매하는 가게들이 많습니다. 가끔 입맛이 없을 때 생각나는 음식들이기도 합니다. 이번에는 성호도의 바다를 조금 더 가까이에서 보기 위해 한적한 해안가로 이동했습니다.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지지 않은 곳이라 더욱 조용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Sinking in, I know this feels right. Catching a breeze, love moving through me like a wildfire, like a wildfire. 작은 보트들이 정박해 있고 텐트를 치거나 차박을 하기에도 좋아 보입니다. 근처 음식점에서는 직접 재배한 식재료를 사용하는지 밭에서 작물을 키우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My name, I'm taking
집으로 돌아가는 길, 외포리 잠시 들러 바다를 바라보며 여행의 요운을 즐겨봅니다. 외포리 현상공원에 전시된 커다란 군함도 눈길을 끕니다. 잠시 눈을 감고 파도 소리와 갈매기 소리에 귀를 기울여 봅니다. 바쁜 일상을 잠시 내려놓고 오롯이 풍경 속에 머무는 시간입니다. 이렇게 오늘의 공은사 여행도 마무리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